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6평 물리원을 이제 해설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번 물리원 1컷이 대충 42에서 44 정도로 이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상당히 물리가 일반적인 인식이랑 다르게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이 시험을 본 현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이거는 전자기파 문제네요. 네, 열화상 카메라면 이거는 적외선이고요. 전자레인지 이거 많이 나왔죠. 마이크로파예요. 그리고 검색대에서 내부 영상 이거는 일단 X선일 거고요. 매칭을 해볼게요. 적외선이 여기고요. 이게 가고요. 얘가 X선이에요. 좀 확대를 할게요. 네, 얘가 X선이고 얘가 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는 B가 되고 나는 C가 되니까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전자기 유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낚인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석을 움직이면서 자기 선속이 변화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죠? 네,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이거를 이용한 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수직 같은 거를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유형들이긴 한데 좀 헷갈린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자, 마이크부터 볼게요. 마이크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진동판이랑 코일이 붙어 있는데 이 진동판이 진동을 하면서 코일이랑 자석 사이가 이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자기선속이 변화를 하게 되고 유도전류가 흘러서 그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도 무선 충전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충전 패드에 그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휴대폰에 있는 코일에다가 전류를 유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이 이제 많이 낚였는데 이 전자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흘렀을 때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를 전자석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래서 전자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흘려서 그걸로 자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전자기 유도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이거는 보통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흘러서 코일이 NS가 되면은 그냥 이거에 의해서 고철이 뭐 강제성체일 테니까 여기에 뭐 그 자기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끌어당겨지는 거지 전자기 유도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풀면 됩니다. 3번은 도체 반도체 이거 에너지띠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이제 이 친구들이랑 매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규소랑 구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리하면은 전선이니까 도체, 규소하면은 반도체, 실리콘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매칭을 해도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이 오른쪽에 있는 전기 전도도 이거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는 딱 봐도 엄청 크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얘랑 매칭이 되는 거니까 제일 큰 애가 도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큰 규소가 반도체. 그리고 얘가 절연체가 되겠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안 채워진 상태인 거죠. 이걸 도체라고 하고요. 자, 반도체랑 절연체가 남았는데 띠간격, 즉 띠틈을 보면은 딱 봐도 얘가 작으니까 반도체가 되고 얘가 절연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맞춰볼게요. 띠간격은 다이아몬드가 절연체인데 규소보다 크겠죠. 틀리고요. 구리의 에너지띠 구조. 구리는 도체인데 도체는 가죠. 그래서 틀렸고 규소의 붕소를 도핑하면 그 붕소가 이제 13족 원소죠. 얘를 도핑하면 이제 P형 반도체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원소를 추가로 도핑을 해서 양공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전자를 하나 남게 만들어서 P형이나 N형 반도체를 만들면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이거는 굉장히 수책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C만 맞습니다. 3번이 되고요. 4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진짜 제가 봤는데 오답률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거를 많이 낚일 뻔했어요. 풀다가.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드브로이 파장은 루트 2m 2k분의 플랑크 상수. 이걸 외우면은 그냥 얘가 2에서 2배가 되면은 당연히 얘는 루트 2분의 1배가 될 테니까 이게 아니고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3, 4, 5는 걸을 수 있는데 기억이랑 니은 중에 딱 봤을 때 얘가 틀려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 낚시를 당할 수가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안 낚이는 방법은
이 개념이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왜 언급이 됐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물질파 단원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파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주사전자랑 투가전자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이 투가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의 물질파를 활용해서 시료를 보는 거예요. 시료를 투과하는 게 이게 자꾸 목소리가 나가네. 네, 시료를 투과하는 게 전자기파가 아니고요. 전자의 물질파예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랑 전자의 물질파가 뭐가 다른가? 이거는 전자기파는 그냥 빛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파예요. 이 1번에 나왔던 이런 놈들이. 근데 전자의 물질파는 완전히 다른 애거든요. 네, 전자 자체가 어떤 입자로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파동성을 가지는데 이걸로 인해서 물질파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답은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낚였더라고요, 이 문제. 네. 네, 그러면은 5번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찍다가 잠깐, 네, NG가 나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정량적으로 풀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랑 같고 이게 곧 평균인 곱하기 시간과 같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 공을 치면은 공이 라켓으로 받는 충격량이 커진다. 이거는 델타 V가 커지면은 당연히 델타 P도 커지고 그래서 충격량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추론을 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거 에어백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I는 F의 평균 곱하기 T인데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그 충돌 시간, 즉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데 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평균 힘을 감소시킨다. 맞고요. 활시위를 더 당기면 떠날 때 화살의 운동량이 커진다. 이거는 활시위를 더 당겨버리면은 얘가 당연히 더 탄성력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저 뒤로 많이 땡겨 있으니까 뭐 시간도 더 늘어날 거고 뭐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량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네,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네,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6번 볼게요. 6번은 일단 질량수랑 원자번호의 합이 일정하다. 뭐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이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보면 되겠죠. 자, 일단 2, 2, 3이니까 여긴 1이 되고요. 1, 1, 2니까 여긴 0이 돼요. 그래서 0, 1인 거는 n이니까 결국에 얘는 중성자가 됩니다. 맞고요. 기억과 니은부터 구해야겠네요. 2, 2, 3이니까 1 남고 1, 1, 1이니까 1 남아서 여기는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질량수는 이 왼쪽 위에 있는 수니까 1, 1 해서 질량수가 같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질량 결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면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훨씬 아니네요. 하여튼 가가 작습니다. 그래서 네, 5번이 돼요.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조금 이것도 실수할 여지가 있었던 게 그동안 물리학 기출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소 원자 모형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n은 1, n은 2로 줬을 때 이 사이를 되게 길게 주고 여기를 짧게 줘서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이 여기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를 A, 여기 에너지를 B, 여기랑 똑같이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 A가 이 B보다 더 기니까 크겠지. 이런 식으로 푼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봤었고. 근데 여긴 오른쪽에 표를 줬어요. 그리고 C를 더 길게 줬지만 실제로 이제 간격을 구해보면 여기가 10 전후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1. 얼마 얼마. 그리고 여기가 한 0.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되게 작은 거예요. 얘가 되게 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직접 이 길이를 보고 풀려고 하면 망할 수가 있다. 볼게요. 일단 파장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에너지부터 볼게요. 에너지는 당연히 이걸 보면은 이 A가 이 B보다 크죠. 그러면은 E는 람다분의 HC인데 얘네들은 상수니까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람다 A가 람다 B보다 작다.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동수를 물었는데 E는 하 F니까요. F는 H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H분의 2A 하고 뭐 H분의 2B H분의 2C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고 H를 약분을 해주면은 결국에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묻는 식으로 변형이 돼요. 그러면 이 A가 아까 봤듯이 이 사이니까 10 전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10이고 얘가 더하면 뭐 2.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전기력의 크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배웠던 정의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전기력은 K 곱하기 Q1, Q2하고 R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더 전하량은 일정하니까 왜냐면 원자핵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이건 각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전기력의 크기가 작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2일 때 보면은 얘가 더 가깝고 얘가 더 머니까 얘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틀려요. 그래서 1번이 돼 있고 8번 볼게요.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네, 8번 볼게요. 이게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보자마자 알짜임은 0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적어도 운동하는 물체들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가속도라는 게 여기 속도의 변화량 분의 시간인데
얘가 0이면 얘도 0이에요. 근데 이거는 m 곱하기 a니까 얘가 0이면 얘도 0이라서 결국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는 알짜임이 각각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힘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일단은 줄이 상자를 위쪽으로 당기는 장력이 작용을 할 거고요. 방향이 이상하네. 그리고 상자에 대해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요. 뭐 얘를 라지 mg라고 둬볼게요. 뭐 일단은 A는 작용한 힘이 많이 없어 보이니까 A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A는 일단 중력으로 mg를 받아요. 근데 A에 대해서 알짜임이 0이어야 되니까 위쪽으로 어떤 모종의 힘이 작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모종의 힘은 당연히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되겠죠. 수직항력이라고도 해요. 이 수직항력이 mg가 작용을 해요. 그럼 당연히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누르는 힘, 얘도 mg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B에는 당연히 원래 중력이었던 2mg가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B도 당연히 알짜임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3mg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걸 상쇄하는 3mg라는 힘이 작용을 해줘야 돼요. 얘는 당연히 상자가 이 B를 떠받쳐주는 힘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당연히 0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줄이 상자를 당긴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긴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랑 목적어가 이제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이거 구했죠. 3mg였어요. A가 B를 누르는 힘 얘는 중력을 상쇄해야 되니까 mg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3배가 되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이런 유형이 평가원에 그동안 많이 나온 적도 없고 8번에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그 유형은 있었죠. 이렇게 벽에다가 물체를 대고 얘에다가 힘 작용해서 각자 이제 미는 힘 구해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수직항력 이런 걸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기출에 있었지만 수특에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연계를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일단 강자성체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두 번째, 외부 자기장이 풀려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수능에서 강자성체 이런 걸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솔레노이드의 방향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손가락을 그쪽으로 감아보면은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솔레노이드를 빼고 얘를 가져갔는데 당연히 외부 자기장이 빠져도 얘는 강자성체니까 자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외부 자기장인 X랑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력선의 성질을 한번 써볼게요. 자기력선은 기본적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얘는 나와야 돼요. A 쪽에서. 그래서 얘는 걸르고 얘도 걸르고 얘도 들어가니까 걸려요. 그럼 두 개가 남죠. 근데 S극에선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걸려요. 남는 거 5번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0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파동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6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킬러가 많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준킬러들에서 조금 막히는 경향이 있었던 게 있어요. 특히 이제 파동 같은 데서 조금 턱턱 막히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조금 이제 뒷부분도 열심히 공부를 빠짐없이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발문을 좀 잘 읽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매질 A에서 B로 가니까 이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거 변이 위치 그래프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파동의 파장이 얼마인가 그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서 파장이 4m네요. 그리고 속력을 볼까요? 속력은 일단 이거잖아요? 근데 A에서 진행 속력을 2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죠. 4분의 2가 될 테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의 파장을 구해볼게요. 6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14까지니까 파장이 8이 돼요. 뭐 그러면 진행 속력은 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자체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냐면은 x는 12m라는 특정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이거는 변이 시간 그래프니까 우리가 주기를 잘 봐야 될 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주기라는 거는 이거의 역수잖아요. 진동수의 역수기 때문에 얘는 2가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2인 걸 찾으면 되는데 얘는 1이라서 걸르고 얘는 4라서 걸러요. 그럼 두 개가 남는데 아까 봤듯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2에서 얘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은 낮은 애들이 이렇게 왔다가 또 높은 애들이 왔다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낮았다가 높았다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다음 거 볼게요. 다시 얘기를 하다가 또 NG가 나가지고 이게 또 컴퓨터 카톡을 켜놓으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하여튼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열기관이라는 게 이번 교육과정에서 되게 강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출들만 봐도 굉장히 이거 위주로 문제가 나왔던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거 위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력학 과정이라는 우리가 기존에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에 많이 나왔던 이쪽 부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정량적으로 우리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구화학처럼 이렇게 실험 과정을 주고서 그걸 바탕으로 개념 적용을 해보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기체가 들어있는 유리 주사기래요. 그러니까 유리니까 일단 열 전도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아시잖아요. 유리는 굉장히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끝을 막았대요. 일단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공기의 양에는 기체의 양에는 변화가 없겠죠. 기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얘를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담그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열을 밖에서 받게 되겠죠. 네, 전도가 되니까 유리를 통해서. 그래서 뭐 피스톤이 멈추면 눈금을 읽는다.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팽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얘를 빼서 얼음물이 든 비커에 담그고 다시 눈금을 읽는다. 즉 이번에는 좀 차가운 데 담갔으니까 얘가 반대로 열을 빼앗기게 되겠죠. 하여튼 이번에 부피가 줄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압축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주사기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근데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는 게 자, 일단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런 식이 있어요. 연력학 제1과정에 대한 식이에요. 네, 제1법칙 식이죠. 근데 당연히 나아 과정에서는 이 Q가 플러스일 거고 다에서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당연히 나아 과정에서는 이 1이 밖에서 팽창을 했으니까 플러스일 거고 다에서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나 과정에서 봤을 때 이제 얘가 플러스인 건 알겠다. 그리고 얘도 플러스인 건 알겠다. 근데 우리가 얘가 플러스인 거를 대체 어떻게 보장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 선에서 아는 대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만약에 그 말씀대로 일단은 네, 얘가 굉장히 뜨거운 데에다 넣었으니까 솔직히 얘가 음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부 에너지가 도리어 감소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일단 제외하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이면 어떡하냐, 만약 받은 열을 모두 다 1로 사용했으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우리가 임의로 통제를 해서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즉 내부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얘를 팽창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등온 팽창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수특 지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자기 냉각 관련한 지문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얘를 이제 냉각시킬 때 그 옆에다가 열 저장체라는 걸 붙여놓고 얘에다가 이제 뭐 이제 장치를 연결해서 얘의 온도를 막 냉각을 시켜가지고 얘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이상적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사실 이쪽으로 들어간 열이 일부는 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사용이 되고 일부는 1에 사용이 되고, 이렇게 보는 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PB 그래프라고 하죠. 그걸 그렸을 때 만약에 얘가 0이면은 이 등온선을 따라서 얘가 움직여야 돼요, 기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얘가 부피가 증가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낮아질 수도 있기야 하지만은 딱 봐도 되게 특수한 상황이어야만 이게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기출이 많이 됐던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거 되게 너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얘는 양수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얘는 작다가 맞아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약간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한 일과 같다. 이거는 아까 말했죠. 만약에 얘랑 같으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디귿, 방출한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해서 얘랑 얘가 같으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딱 봐도 부피가 변했으니까 0이 아니죠. 얘가 음의 1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1번 기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을 좀 길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자마자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네. 12번.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3페이지가 좀 빡셌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기존 물리학 원 같은 경우에는 그 3페이지까지 이제 한 15분 내로 컷을 하고 이제 4페이지에 약간 몰빵을 해놓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20번에. 그래서 이제 20번 한 문제를 역학 킬러로 엄청 어렵게 내놓고 나머지가 무난하니까 1컷이 뭐 50, 47 이런 식으로 찍히는 참사가 작년에 일어나서, 이제 물론 물투가 그 꼴이 난 이후로 약간 출제진 분들이 좀 각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설에서나 나올 법한 계산 문제들을
좀 준킬러라고 하죠. 예. 준킬러가 빡셌고 오히려 킬러는 쉬웠다니까요. 킬러는 오히려 좀 약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12, 13이 특히 그게 좀 심한데 그냥 보면서 얘기를 해봐요. 이거는 일단 근데 되게 두 개 다 정형화된 유형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물리에 굉장히 익숙하거나 아니면 사설을 굉장히 많이 돌린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계산 같은 면에서. 특히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다 이 조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를 동시에 지났고 여기에 동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거리는 v 곱하기 t잖아요. 근데 얘가 동일하고 네, 뭐 얘가 근데 얘는 L만큼 이동했고 얘는 3L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뭐 1대 3이니까 당연히 얘도 1대 3일 거예요. 얘는 물론 평균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가속도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평균 속력을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속력 변화량 단위시간당 속력이 얼마나 변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가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에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그리고 A도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속력 변화량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2B고 얘가 B인데 이쪽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느려졌을 거고 얘는 빨라졌겠죠. 그러면 1대 3이 상식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이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속력 변화량이 같으니까 얘는 이 V에서 이쪽이랑 가속도랑 운동 방향 같으니까 증가하겠죠. 속력이 V'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감소하겠죠. V-V'이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했을 때 평균 속력비가 1대 3인데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구해볼게요. B에서의 평균 속력이랑 A에서의 평균 속력. 그러니까 A에서의 평균 속력은 2V-V' 분의 2. B에서의 평균 속력은 2분의 4V 플러스 V'. 얘가 1대 3이겠죠. 그러면은 2V 플러스 V'에다가 3 곱한 놈이 4V 플러스 V'이니까요. 얘를 넘겨주면은 4V'은 2B니까 V'은 2분의 1 V가 된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 V고요. 얘가 2분의 5 V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를 구할 때 또 이제 얘를 이용해서 가속도 그러면은 T라고 두고 얘가 뭐 2분의 1 V 줄었으니까 T를 열심히 구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게 계산이 많아지고 피곤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써봅시다. 바로 EAS는 V제곱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하여튼 이거 씁시다. 왜냐면 얘는 시간 조건이 없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A의 가속도를 물었으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L만큼 이동했죠. 그리고 나중 속력이 4분의 1 V제곱이고 처음 속력 이거니까 크기라고 물었으니까요. 얘는 음수지만 일단 4분의 3 V제곱이라 씁시다. 그러면 바로 나누면 A는 8L분의 3 V제곱. 너무 대놓고 이걸 쓰라고 줬죠. 하여튼 이겁니다. 13번.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C를 끊었을 때 외력의 변화량이 어떻게 돼서 그거에 의해서 가속도가 얼마나 변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그냥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EMG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해서는 EMG 사인 세타잖아요. 이걸로 그냥 편하게 EF라고 둘게요. 얘는 3F 그리고 얘는 빗면 기울기가 다르니까 4F'. 얘는 뭐 또 다르니까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둘게요. F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일단 가속도의 크기가 A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로는 뭘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 P를 끊으면 즉 걔로 운동을 얘네 넷이서 하다가 걔는 기본적으로 A랑 B가 같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이 운동을 하다가 얘가 끊어져서 이제 이 세 명만 걔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는 A가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아까 봤던 조건이죠. 알자임이 0이다. 네. 하여튼 C를 끊으면 얘도 쓸데가 없겠네요. A2니까. 그 다음 P를 끊은 후 C와 Q를 끊은 후 D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쓸모가 있어 보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써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 등속도 운동이다. 얘를 끊으면은 왼쪽으로는 3F가 작용할 거고 오른쪽으로는 얘랑 얘가 작용할 거니까 얘가 같아야 돼요. 전체 개로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P를 끊은 후 C는 일단 EF라는 힘만 받으니까 EF분의 EM의 가속도를 가지고 Q를 끊은 후 D는 얘의 힘만 받으니까 F'분의 M이라는 가속도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같으니까 얘 약분하면 이제 F는 F 더블 프라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F니까요. 얘를 넘기면 EF 프라임은 F가 돼요. 그러면은 얘로 통일을 해볼게요. 얘는 4F 프라임이 되고요. 얘는 6F 프라임이 되고요. 얘는 F랑 같은데 F가 EF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EF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럼 구해볼게요. A1은 처음 상태를 나타낸 거니까 왼쪽으로 4F 6F 작용, 오른쪽으로 4F 2F 작용이니까 왼쪽 10F 프라임, 오른쪽으로 6F 프라임이죠. 왼쪽 4F 프라임이고 총 질량 10M이죠. 10M분의 4F 프라임 나오고요. A2는 PQ 끈은 A, B만 있는 상태죠. 그래서 6F 4F니까 왼쪽으로 2F가 작용할 거고요. 2F 프라임이죠. 그리고 7M이 돼요. 질량은.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은
7분의 2에다가 10분의 4니까요. 20분의 28이다. 약분하면은 5분의 7이 된다. 4번이 되네요. 자, 14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도 있고 어쨌든 너무 이제 개념을 많이 설명하면은 그것도 퇴색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정말 필수적인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동시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 걸로 관측이 돼요. 즉, 이 문제 상황은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광원에서 동시 출발을 해서 두 개의 반사가 돼서 다시 동시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광원이라는 한 지점에서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얘는 B가 봐도 A가 봐도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지점 또는 여러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는 다른 관찰자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나온 조건들을 볼게요. 얘가 X축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쪽으로 하는지 이쪽으로 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빛이 여기서 이쪽으로 방출이 돼서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동시에 도달한다고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일단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얘가 같죠.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니까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얘가 LL 이동했을 때 얘도 LL 이동해야 되니까 이 거리도 똑같이 L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표는 A의 관성계예요. 즉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광원에서 P로 갈 때는 시간이 이만큼 걸렸고 P에서 광원으로 갈 때는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 자, 이거를 보고 또 계산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수상대성은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구나 이런 거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거울로 움직이는데 그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 거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A의 입장에서는 거울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더 많은 거리를 이렇게 갔다가 그럼 또 돌아올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또 광원도 이동을 하잖아요. 그 광원이 한 요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아갈 때는 좀 적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원에서 P로 갈 때가 더 길고 이때가 더 짧아요. 그래서 시간이 얘가 더 짧게 걸리는 거랑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게 되고 얘는 일단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넘기고 디귿부터 해설을 할게요.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당연히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거리에 대해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L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또 지엽적인 거긴 한데 이 거리는 짧아질까요? 안 짧아질까요? 얘는 수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동하는 방향이랑 나란한 방향의 길이로만 수축이 돼요.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숫자가 이 EL이라는 값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EL이라는 거는 누가 이동한 거리죠? B의 입장에서는 L 갔다가 L 왔다 가니까 B의 입장에서 이동한 거리예요. C는 당연히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 B 입장에서의 속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뭐예요? B 입장에서 왕복한 시간이겠죠. 근데 T0는 그럼 뭘까? 얘네 둘을 더하면 뭐예요? T0잖아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P로 갔다가 다시 반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T0다. 그러니까 얘는 A 입장에서의 왕복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 고유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의 위치가 같은 지점에서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다른 관찰자가 어떤 다른 관성계에서 그걸 봤을 때 시간이 팽창해서 보인다. 이게 고유 시간의 원리죠. 근데 B 입장에서 보면은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똑같은 위치죠. B 입장에서는. 근데 A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광원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온 건 여기고 다시 광원으로 도착한 건 여기고. 그쵸? 하여튼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B 입장에서 본 게 고유 시간이 되고요. 얘가 시간 팽창이 되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15, 16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잘 출제된 것 같습니다. 파동에서 이제 조금 아픈 데를 찔렀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보강 간섭 같은 경우에는 위상차가 파동의 어떤 정수배, 그러니까 0만큼 람다만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상쇄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F1의 진동수를 냈을 때 여기가 F1일 때 보강이래요. 얘가 F2일 때 보강이래요. 그럼 딱 봤을 때 얘랑 얘랑 가는 거리랑 얘랑 가는 거리랑 어떤 게 위상차가 큰가요? 당연히 얘가 위상차가 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위상차가 람다예요.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위상차가 크다. 그러면은 람다만큼 위상차인 지점이 3D 정도 된다는 거니까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F2가 위상차가 더 크고 이걸로 한번 이걸 써볼게요. 왜냐하면 진동수에 관한 식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위상차가 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상차가 파장을 여기서 의미하니까 얘가 F2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음파니까요. 이게 전파 속력은 일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큰데 얘가 일정하니까 얘는 F2가 더 작아야 된다. 즉 F2가 더 클 수 없습니다. 기억이 틀려요. F1일 때 얘가 보강이고 얘가 보강이니까 이 지점에서 상쇄가 일어나겠네요. 중점에서 있죠. 진동수. 이거는 보강 간섭에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얘랑 얘가 중첩되면은 그냥 진폭만 커지는 거지 진동수 자체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틀립니다. 그래서 2번. 자, 그리고 얘는 제가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림을 보고 약간 직접적으로 이제 삼각비를 쓰시는 거는 약간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많이 이쪽으로 꺾일수록, 그러니까 법선이 이거잖아요. 법선이 이거니까 이렇게 이제 꺾일수록 더 L2가 커지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A에서 공기로 갈 때 L2가 더 크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볼게요. 얘가 안 꺾이면은 이렇게 가서 L1이랑 L2가 합동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꺾이니까 L2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꺾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굴절각이 커지는 거니까 n 사인 세타에서 굴절각이 커지면 얘가 작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2가 L1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굴절률이 작아졌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은 A랑 공기 사이에서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NA가 N 공기보다 크다. 여기서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B가 N 공기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얘네 둘의 차이가 심할수록 얘가 더 많이 꺾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에서 공기로 갈 때 굴절률의 차이가 더 많이 났다는 거죠. 물론 이건 B로 봐야 되는 거긴 한데 하여튼 많이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니까 공기 같은 경우에는 N이 작다고 할 수 있고 얘는 N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얘가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얘는 짱짱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공기의 굴절률은 서로 같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테니까 아니구나. 큰 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걸로 갈 테니까 이제 얘가 더 3.0보다는 클 거예요. 근데 짱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갔을 때랑 짱 큰 거에서 좀 큰 걸로 갔을 때랑 얘가 더 차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5.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얘가 굴절률이 매우 크니까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맞죠. 임계각. 이거는 식을 직접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이거는 NA 사인 세타 C N 공기 곱하기 사인 90이니까 1이죠. 그리고 NB 곱하기 사인 세타 C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얘가 N 공기 곱하기 1이겠죠. 사인 90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작습니다. 때문에 사인 세타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 맞죠? 자, 일단 이렇게 3페이지까지 끝냈는데 4페이지가 조금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풀이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네 문제를 설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그 문제 하나하나 조금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에 킬러가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문제를 집중 분석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얼마나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 쉽게 풀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약간 공포감을 가지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자, 일단 용수철 분리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뭐 빗면 용수철이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EM이고 M인데 우리가 되게 많이 본 상황이죠. 용수철에서 이렇게 분리되면 운동량이 같아요. 얘는 V로 갈 거고요. 얘는 2V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제곱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을 한번 2라고 둬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2가 돼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제곱으로 4가 나올 테니까 4, 2가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정지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2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던 거고 얘가 곧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4mgH만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마찰 받고 정지하죠.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가 이만큼 있고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얘가 합이 4, 2니까 4mgh가 될 거예요. 얘는 당연히 마찰로 인해서 mgh만큼 손실이 돼서 얘가 멈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틀렸죠.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 해볼게요. 얘가 기본적으로 D만큼 양쪽에서 압축이 됐으니까 2분의 1 KT 제곱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 둘의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이 됐으니까 얘는 2mgh, 얘는 4mgh만큼이니까 합은 6mgh죠. 여기서 K는 D제곱분의 12mgh 바로 나오네요. 니은 얘는 기본적으로 볼 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이죠. 근데 A 상황에서 볼게요. 높이 2분의 h를 지날 때 얘 역학적 에너지는 2인데 얘는 절반만큼 간 거니까 얘가 2예요. 그럼 얘는
이 2에서 2로 감소한 거니까 2분의 1이 됐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2분의 1 mv 제곱에서 얘가 2분의 1이 되면은 얘는 변하지 않아요. 질량이랑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2분의 1배가 된 건데, 네, 또 녹화를 하다가 또 카톡이 와가지고 잠깐 끊겼네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 식에서 그 속력이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질량이랑 상수는 일정한데 v 제곱이 2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2분의 1 v가 되는데, 얘에서 보면은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4, 2였는데 여기를 지날 때 2분의 1 mg h만큼이니까 얘가 2분의 7, 2가 돼요. 얘가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얘는 4, 2에서 2분의 7, 2로 운동 에너지가 바뀐 거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쳤을 때 얘는 일정하고, 얘에서 얘가 8분의 7배가 된 거니까 v는 2 루트 2분의 루트 7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거 곱하기 2v가 되는데, 당연히 루트 7이 있으니까 얘는 루트 6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얘는 틀려요. 답은 기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물리가 이제 굉장히 킬러가 무난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은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석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올리면 너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9평 때 다시 올릴게요.